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철인왕은 없다라는 책으로 엘리트주의 대 대중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1년의 독재정부를 거쳐서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의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야 모두 저의 부모님 세대와 선배 세대의 노력이 컸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라면 아시아 1등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서구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복지국가의 성취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선진국들도 상황이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철인왕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한이라는 저자가 썼습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이 책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각각이 가진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비교하고, 그래서 좋은 점들만 뽑아서 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한 변호사에 따르면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어떻게 번영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정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고통의 해결과 번영의 추구. 저는 이게 그냥 정치적 미사여구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국민평균수명, 경제성장률, 소득불평등, 진위계수, 노인빈곤율, 청년취업률, 성평등지수, 자살률, 출산율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는 거겠죠.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서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트주의와 대중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자라는 이념입니다. 반대로 대중민주주의는 대중의 여론에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고요. 양쪽의 입장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잘 보면요, 각각 아주 강력한 논거가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살다 보면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비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식을 쌓고 갈고 닦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분야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지위를 주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신념입니다. 이걸 통치의 영역에서도 적용하면요, 일군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자들이 최선의 결정이 뭔지 알고 있고 이들이 대중에게 종속되지 않고 통치해야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럴듯하죠. 이게 아주 전통이 유구한 사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요, 국가라는 책에서요, 철인왕이 지배하는 사회 계획을 디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세 가지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일, 즉 경제를 담당하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를 지키는 일군의 군인 계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소수의 초엘리트 계급이 있습니다. 이 초엘리트들, 즉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정치적 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유능한 엘리트를 뽑아서 이들이 왕을 도와서 통치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도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정치와 관료 경력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고 중국을 통치합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은 대중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에서 다룰 의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대중의 피상적인 견해들은 비일관적인 결과에 이르기 일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강력한 복지국가를 원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해 놓고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대대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이 보기에 대중은 이런저런 편견과 인지적 한계 속에서 단편적인 뉴스 흐름에 즉자적으로 반응하거나 변덕스러운 견해를 표출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트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대중민주주의는 계몽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계몽된 이해가 엘리트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민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반격할까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능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자들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그게 통치에서 대중을 배제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엘리트 지배하에서는 각 사회 집단이 가진 이해와 요구가 온전히 드러나고 고려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트에 편향되고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부 집단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무시될 수 있거든요. 이 사회에는 절박함을 가진 많은 개인들이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간에 이익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엘리트가 어떤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주고 어떤 사람의 문제는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엘리트들은 아주 은밀하게 엘리트 자신의 이익을 공적인 이익인 양 위장해서 정책 결정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트들은 자기가 가진 특권과 지위를 계속 강화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유혹에 아주 취약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해상충이라고 하나요? 엘리트주의자들은 대중에게 계몽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조롱하지만 엘리트 지배하에서는 더 과관인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엘리트의 사적인 이익이 무분별하게 막 치고 들어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것을 사악한 이익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적 이익이라고 해서 다 사악한 거고 나쁜 거냐?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면 뭔가 꾸리하고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익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나머지 모두에게 불이익이라면 그건 사악한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트들은 독단적으로 자신에게만 이익인 것을 공익으로 선포하기가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 하에서는 엘리트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중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대중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대중의 의사가 온전하게 대표되지 못합니다. 엘리트주의에서는 이 온전한 대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공박이 됩니다. 온전한 대의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자들이 나머지 구성원들의 의사를 온전히 고려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반영하며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몽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온전한 대의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 물음으로 결정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대의가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 살고 싶습니까? 앞서 플라톤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인왕이 지배하는 사회. 플라톤이 기획한 사회 디자인은 정말이지 노골적이고 거대한 엘리트주의 통치 체제입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는 플라톤의 철인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갈파했다고 합니다. 영리하지만 무정한 목동이 양을 다루는 것처럼 지나치게 잔인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경멸하면서 인간 가축을 다루는 국가에 대한 이론 개요다. 야, 정말 신랄하죠. 완벽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온전한 대의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인간 가축의 지위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역사상 모든 엘리트주의는 비참한 결과만 낳은 독재로 기결되었다고 공격합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대략 800년 넘게 존속하면서 시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교한 헌법 아래 뛰어난 법률 체계를 운영했고 예술, 건축, 도시계획, 음악 분야에서 창조성을 발휘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큰 폭동이나 소요도 없었습니다. 정치 체제는 광범위한 동의하에 유지되었고 적게는 25명, 많게는 2000명 정도의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귀족 가문의 남자들로 처음부터 통치가 자신들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공화국은 특수한 사례로 엘리트주의의 성공을 일반화하기에는 힘듭니다. 베네치아는 아시아와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한 도시국가잖아요. 베네치아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아직 유럽의 거대한 국민국가들이 발전하기 전이었고 신대륙으로 대서양 무역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정치 구조상 상업교역국가로서 강건한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 그 작은 나라 시민들에게는 공통된 이익으로 뚜렷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때마침 귀족들의 엘리트주의 통치와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눈에 잘 보였고 그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었고 엘리트들의 이익과도 합치되었던 특수한 역사적 사례였다는 거죠. 베네치아가 전체적으로 번영했다고 해서 그 공화국의 개별 구성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익이 존중받았느냐 하면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척박한 환경의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베네치아 공화국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안정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시민들의 권리 보장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이죠. 엘리트주의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망한 케이스로 따지면 구동구권 국가들, 북한, 독재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등등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엘리트주의와 대중민주주의 중에 뭐가 더 옳을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 나왔죠. 계몽된 이해와 온전한 대의가 그것입니다. 계몽된 이해는 엘리트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공격할 때 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온전한 대의는 민주주의자들이 엘리트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쓴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떻느냐? 저자인 이한 변호사에 따르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중간한 타협 같은 것입니다. 즉, 정치적 의사결정의 권한은 엘리트들이 갖지만 대중은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를 선출하는 것이죠.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대중은 의제를 직접 다룰 수는 없지만 누가 적합한 엘리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중의 역할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내가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참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 욕이나 하는 게 다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사물화라고 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사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는 각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적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쉽게 정치에 관해서 냉소적인 태도나 정치 혐오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고 깨끗한 사람, 초인과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3지대 돌풍이 정치권에서 불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초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면 세상이 완전히 좋아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시스템이 더 좋으면 사람하고 관계없이 더 잘 굴러간다. 그럼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손을 봐야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엘리트주의냐 대중민주주의냐 뭐가 옳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냐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측면에서 핀트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야기 왜 했어? 엘리트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간에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꼭 들어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계몽된 이해와 온전한 대의 말이에요. 이것을 확보하는 정치 시스템을 이한 변호사는 심의 민주주의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대의제의 단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럼 직접 민주주의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 선호를 짙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 측면에서 대의제보다 훨씬 못하다, 훨씬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아주 잘 나간 여러 직접 민주주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 속에 바로 심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의라는 것은요, 함께 토론하고 숙고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또 전문가의 서포트도 받으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에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나와서 논쟁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1, 2년 전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짓던 그거 건설을 중단시켜 놓고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다시 지을 건지 말 건지 한번 논의해봐라 이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맹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단순히 다수가 지지했다는 사실보다 적은 수의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숙고된 결론이 나왔다면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더 민주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요.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머스가 이야기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공론장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대충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영업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포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답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답으로 이렇게 몰고 가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면 기꺼이 자기 의견을 수정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얼마나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앞에 이제 전략적 행위자와 반대되는 의미로 소통적 행위자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습니까? 전략적 행위자입니까? 아니면 소통적 행위자입니까? 우리의 공론장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정치 권력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었으면 합니까? 우리가 느끼는 정치 현실이 나로부터 독립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어떤 거대한 사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소통적 행위보다는 전략적 행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소통적 행위가 더 많아지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면 정치의 사물화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그 정치 본연의 목적, 고통의 해결과 번영의 추구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한 변호사의 철인왕은 없다라는 책으로 엘리트주의와 대중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한 박사에 따르면 정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참여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의하고 숙고하는 시스템이 우리의 정치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심의 시스템이 현재의 대의제에 장착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심원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